안녕하세요. 채널이 김원중 기자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계획 중인 집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바깥 활동 중에는 진드기에 물리거나 볼에 쏠 위험 그리고 뱀에 물릴 위험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데요. 오늘 채널에서는 이런 야외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대처법,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벌초 활동 중 가장 주의해야 할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야생 찐드기 감염병입니다. 찐드기 매개 질환인 SFTS,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라고 하죠. 단어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쯔쯔가모시증, 이 두 가지 질환은 대표적인 살인 찐드기병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도 몸살 감기인 줄 알고 가볍게 생각하다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찍 호전되기 위해서는 야외 활동 약 일주일 후 열과 통증이 나타났을 때 진드기 감염병을 의심하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SFTS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은 소참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며 감염자의 혈액 및 체액 접촉으로도 걸릴 수 있습니다. 고열과 전신 통증을 동반하므로 원인 이상의 고열이 나며 2주 내 야산이나 밭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면 반드시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쯔쯔가모시증은 감염된 털 진드기에 물려 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요, 쯔쯔가모시증 환자의 90% 이상이 가을철에 발생하며 잠복기는 약 6일에서 21일 정도로 대개 열흘에서 12일 사이에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발열과 오한, 발진, 림프성 비대 증상을 좀 보이고요. 발생 후 약 일주일이 지나면 원형이나 타원형의 발진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딱지가 남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SFTS나 쯔쯔가모시증은 아직 예방 백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야외 활동 시 기피제를 뿌리고 긴팔이나 긴 바지, 양말 등 의류를 착용해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행성 출혈 많이 들어보셨죠? 유행성 출혈도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들쥐의 72%, 90%를 차지하는 등줄쥐의 배설물이 건조되면서 호흡기를 통해 전파 감염에 의한 급성 열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보통 한탄강 바이러스 혹은 한타 바이러스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늦가을, 그리고 늦봄, 늦가을은 10월에서 11월, 늦봄은 5월에서 6월이죠. 건조기에 잔디 위에 눕거나 자면 안 된다고 해요. 이 유행성 출혈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방접종은 모두가 꼭 맞아야 된다라기보다는 군인, 농부, 야외 활동이 많은 사람, 그리고 내가 벌초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요번에는 벌초를 몇 시간 이상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 백신 맞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꼭 다 맞을 필요는 없다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벌에 쏘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보통 얼음찜질이나 진통 소염제가 도움이 되지만 전신 반응으로 나타나면요, 저혈압, 호흡곤란으로 의식불명에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태가 굉장히 좀 악화가 된다면 빨리 병원을 가야 돼요. 그리고 벌침을 집게나 손으로 이렇게 막 눌러서 빼면 안 되고요. 그러면 독이 퍼질 수가 있대요. 신용카드, 이런 카드로 살살 긁어서 제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벌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다면요, 벌초 전 미리 항히스타민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증과 붓기가 하루가 지나도 빠지지 않는다 이러면 병원을 꼭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상한 거 바르면 안 되고 호랑이 기름 이런 거 바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무시무시한 뱀. 저는 살면서 뱀을 한 2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뱀에 물렸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뱀 역시 야외 활동 중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살모사류 독사가 많이 서식하는데요. 이 뱀에 물리면 먼저 국소 부위에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리고 물린 자리가 붓고 아프면 굉장히 아프다고 해요. 아프면이 아니죠. 그리고 심하면 조직이 개사한다고 합니다. 뱀에 물리면요, 주위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서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해야 돼요. 그리고 환자가
흥분하거나 움직이면 독이 더 빨리 퍼질 수 있기 때문에 환자를 눕히고 최대한 안전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막 독을 이렇게 막 빨아내면은요, 막 영화에서 많이 보죠. 막 이렇게 빨아내고 막 그러죠. 그러면 안 된다고 해요. 2차 감염될 수도 있고요. 입안에 상처가 나면은 이 감염이 또 될 수가 있다라고 해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독의 확산을 막으려면요,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심장 여기 있죠? 심장보다 아래쪽에 좀 위치시키고요. 환자에게 먹거나 마실 것을 주는 것은 삼가해야 된다고 합니다. 물린 부위가 붓고 아프거나 독성 증상이 나타나면요, 물린 부위에서 5에서 10cm 정도 심장 쪽에 가까운 부위를 끈이나 고무줄, 손수건 등으로 묶어서 독이 퍼지는 것을 좀 지연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이때 너무 피가 통하지 않게 막 꽉 조이면요, 오히려 상처 부위가 괴사가 될 수 있어서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살짝 느슨하게 묶어야 된다고 합니다. 뱀에 물린 부위는요, 미지근한 물이나 식염수로 씻는 것이 좋다라고 해요. 그리고 독사에게 물리면 독이 퍼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빨리 응급조치, 아까 앞서 얘기했던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빨리, 아니면 구급차 119 하죠. 전화해서 빨리 이송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꼭 병원에 가세요. 이게 독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물렸다 그러면 뭐 뱀에 대한 사진도 찍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해요. 왜? 의료진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어떤 어떤 독을 갖고 있는 뱀인지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렇게 벌초에 대해서 특집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벌초로 갔을 때 안전사고 저희 영상 보시고 한번 기억을 했다가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널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